다만 그럼 여지없이 들어간 것입니다. 1차 개헌할 때는 국회의원들을 몽땅 소스에 태워가지고 계엄 사령부로 끌고 와서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나와서 다시 국회에다 놓고 가둬놓고 자기들이 내놓은 개헌안에 찬성 안 하면은 안 풀어준다. 또 국회의원들은 무슨 죄수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협박해가지고. 그리고 2차 개헌은 유명한 4.4 개헌인데 정족수도 미달이에요. 135.33명이 통과해야 되는데 135명이 통과, 0.33명이 모자랐거든요. 근데 0.33명이 모자란 정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수학과 뭐 어떤 교수님 뭐라 그 양반 이름을 들여가지고 부결된 걸 가결했다고 다시 선포한 그런 뻔뻔스러운 짓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겠어요. 우리 형님들, 우리 아저씨들이 그런 바보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0년 가까이 그런 10년 넘도록 그런 걸 겪은 거죠. 60년대 와서 비로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게 엎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와 상황이 달라서 뭐 혁명 일으킬 필요도 없고 의거를 일으킬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은 이 헌법을 고치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 멍청했던 그 선배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헌법 개정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창경조가인데요. 우리 창경조가에 제일 훌륭한 분 중에 한 사람이 조홍원 선생입니다. 이 양반이 그 토지개혁을 했어요. 농지개혁. 그 덕분에 북한으로부터 공산화를 면하는데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농민들이 그나마 국군으로 나가서 열심히 싸워도 죽은 게 자기가 지켜야 될 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죽었다. 그런 학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런 훌륭한 조봉섭 씨를 갖다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이 양반이 원래 공산주의자였어. 근데 공산주의에서 전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공산당들은 한번 배반한 사람 용서 안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전향을 했는데 이걸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법부에서 재판해가지고 죽였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와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시 해가지고 재심이 돼서 저번에 무죄는 됐습니다. 그 수사선생님이 만든 게 진보당인데 그게 지금 정의당 정도만큼 그 혁신적인 정당이에요. 이 양반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나 보라며 죽음을 자축한 거죠. 그때 김대중 씨가 내세운 정책 전부는 조봉암 선생의 정책을 베낀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박해를 하고 또 언론 탄압도 아주 뭐 그냥 지금 못지않게 지금 뭐 TV나 뭐 이런 게 종편 같은 게 없지만은 그때 신문에서 자기 말 안 듣는 신문들은 엄청나게 탄압을 했죠. 그 헌법개정 역사를 잠깐 보면 이제 재헌헌법에서는 국회가 대통령을 간선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민당이 뭐 대안이 없으니까 이승만 씨를 대통령 뽑아준 거죠. 근데 이제 한민당이 보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총리도 무시하고, 자기들 인준도 안 받고 총리를 멋대로 임명하고 오니까 저 이승만 씨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뽑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승만 씨 그걸 알고 국회에서 간선해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6.25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로 바꾼 겁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간선제가 유지됐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 뒤에는 우리가 직선제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뽑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직선제로 바꿨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개헌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야당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각제로 바꾸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로 이제 하자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때 피난 시절에 부산에 있었는데 정치파동 또 국회의원들 좀 감금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국회의원들 표율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선제안을 넣고 국회에서 낸 내각제 요소를 좀 넣고 해가지고 뭐랄까 짬뽕을 시킨 그런 개헌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헌법 개정 절차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은요 개정안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믹스를 못 시키거든요. 법률의 경우는 우리가 법안을 누가 제안을 하면은 그걸 심의하면서 막 고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듬어서 우리가 하는데 헌법은 일단 개정하면은 20일간 공고를 하고 그걸 그대로 찬성 반대만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고적 기반으로 이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효인 헌법 밑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뽑고 해가지고
지내왔다. 한 번 해볼까 하는데 자기가 또 그때는 이제 중임 제한 2번 이상 못한다 해놨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아예 한 번 더 한 김에 내 나이도 많이 되었으니까 나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연임 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에 딱 넣었어요. 자기 혼자는 적용 안 받던 그 노인 양반이. 저도 이제 노인이 돼가는데요. 여기 노인분들 좀 계시는데 늙어서 지금 또 욕심 부리는 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근데 또 제가 호가 상엽인데 서리상자의 낙엽엽자입니다. 서리 맞은 낙엽. 단풍이죠, 단풍. 왜냐하면 중국의 한시 중에 상엽, 홍어, 이워라. 서리 맞은 낙엽이 2월 달에 핀 꽃보다도 아름답다. 그 노인이 열심히 후배들한테 모범되는 삶을 살면은 그 젊은 애들도 훨씬 더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추한 노욕을 덕지덕지 하면 그것은 불소식감도 아까운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2차 개헌은 치명적인 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다는 거. 뭐, 야인 시대라는 무슨 드라마 보면은 뭐 김두한 씨를 엄청나게 미화하는 건데 그 김두한 씨를 감금해가지고 확실하게 부결체를 갖다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부결시켰는데 그걸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나서서 다시 가결로 뒤집었다 하는 그 실화가 나옵니다. 이건 야사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이거. 이 모양 이 꼴로 가니까 뭐 국민들이 참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참았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승만을 직선에서 뽑아주고 그렇게 막 4.4.5 개헌, 뭐 의원 개헌 밑에서도 계속 지지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게 자유당 말기가 된 거죠. 이승만은 노쇠하고 자유당 정권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있으니까 끝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장기 집권을 획책한 거고. 그 3.15 선거에서 이제 조병옥 선생이 대통령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마음에 걸렸던가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조병옥 선생이 바로 여기 성북구의 출신이시죠. 성북구가 상당히 그 유서 깊은 동네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북구 아닌 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성북에 오신 김에 이제 성북구의 정기를 마음껏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 씨가 부통령 후보였는데 이 양반이 뭐 되면 사실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유당이 뭔 생각을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대타로 이제 이기붕 씨를 부통령에서 준비를 시켜놔야 되는데 이게 장면 씨가 조병옥 씨가 돌아가신 경쟁표까지 겹쳐가지고 뭐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되니까 왕창 부정선 완전히 뭐 대놓고 백주에 그런 날강도 같은 부정선은 없는 그걸 선거를 한 거예요. 그게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8일 날 대구 학생들, 지금 대구하고 완전히 딴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구가 원래 야당도시였다 그래요. 뭐 교도학생들이 난리가 났고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학생들이 하는데 그때 마산에서 크게 일어났죠. 근데 마산에서 이제 그 김주현 학생이 키로터만 죽였는데 이걸 바다에다가 쳐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 이한열 학생 키로터 맞아서 죽는 바람에 우리가 6월 항쟁이 도화산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한열 학생은 김주현 학생보다는 상당히 이게 신사적으로 대접받은 거죠. 그냥 키로터만 맞았을 뿐이지 그래도 장애도 다 치러줬고 했는데 여기는 뭐 바다에다 쳐박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떠오르니까 하늘이 무심치 않은 거죠. 김주현 학생이 하늘이 얼마나 하늘에 맺혔으면 그게 떠올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4월 18일 날 우리 고려대학교 여기 있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를 하고 근데 그걸 갖다 카페들이를 동원해갖고 이제 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엄청나게 이제 큰 규모로 일어났고 거기에 무차별 발표를 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또 사실 광주 사태 비슷한 그 무력 충돌이 났어요. 광주 민주화 사건 비슷한. 그래서 그 오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제 장면 씨는 나 이런 데서는 그 당시에 장면 씨는 이미 부통령이었거든요. 그 전부터 그 부통령 재선된 거죠. 근데 옛날 부통령직을 사임해버렸어요. 그 4월 20일 대학 교수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교수들 가끔 대모하는데 요즘 교수들은 뭐 솔직히 그렇게 소신내에서 뭐 했다고 저는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폴리페서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때 교수들이 나서 대모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죠. 우리가 6월 항쟁 때도 넥타이 부대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가 성공을 했고 부마 사태 때도 사실은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거죠. 그 여러 학생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도화선 내지 기폭제고 시민들이 나서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4월 26일 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충격받아서 하야를 하고 국회에서 이제 내각제 결의를 하자, 개헌하자. 그 당시에는 국무총이 없었어요. 2차 개헌할 때 국무총이 없어가지고. 그 서정 수석 국무위원이 대통령 취임하고 그 이기붕이라는 굉장히 나쁜 아저씨가 자기 더 나쁜 마누라하고 그 일가족 자살을 했죠. 그리고 5월 29일 날 하와이로 비밀리에 망명을 해가지고 65년에 거기서 백사를 했다. 그래서 제2공원법 이제 총선을 실시하고 6월 15일에 내각 제안을 국가통과 공표하고 여기서 이제 개헌 글자는 기본법과 관한 내각계, 정당지위, 법관 선출제, 선제 설치 이런 굉장히 그 당시로서 이제 수건 사업들이 많이 반영됐죠. 근데 아까 우리 연 대표님이 재헌헌법 잘 됐다 그랬죠. 거기 보면은 그 서민들의 생활을 굉장히 배려를 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익 분배 균등성이 있어요. 이익 생기면 그거를 사장님이 다 드시지 마시고 사원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때 회사가 변변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그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뭐냐면 이제 임시정부에 계시던 그 조수왕 선생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 삼균주의라는 것을 주창을 했는데 그 손문 선생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국영기업, 그 중요한 기업들 국유화. 근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그 재미있는 사실이 요즘 규제 완화 난리죠.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규제 완화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연 대표님이 잘 됐다고 하시는 그 국영화의 반대입니다. 국영화는 중요한 기업을 국가가 직접 경영해서 개인이 그걸 이익을 가지 못하게 하자. 그거잖아요. 근데 규제 완화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전부 민영화 시켜가지고 민간들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자. 아담 스미스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그러죠. 그거 우리가 진보적인 대통령이 알고 있는 DJ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줄기차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규제 완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나라 망하는 줄 아세요? 망하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 이론이 맞는 건지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잘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윤보선은 이제 내각제니까 허수아비 대통령이죠. 국무장 장면으로 이제 7권을 잡은 거죠. 근데 윤보선 씨는 구파고 장면 씨는 심판이고 민주당이 당이 사실상 두 개로 쪼개져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 현재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 지지가 높고 대통령 지지가 높은 그렇지 국회에서 개헌할 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지지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뭔 생각을 하실까? 같이, 웬만하면 같이 따라가자인데, 문재인 씨는 그 양반이 뭔 생각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는 게 하고 싶다. 지금 당이 나눠지는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사실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당내 누구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계파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막 사색 당파 같이 개인의 이해관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식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거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건전하게 대화 토론해서 한번 결론을 잘 만들어보자. 그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어쨌든 이때는 심했어요. 이때는 대통령을 누가 먹냐, 총리를 누가 먹냐, 실권을 누가 좀 이거 가지고 국가식 엊그제 같이 동질하던 사람들이 정말 착정들의 피해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야말로 백주대란에 그렇게 날강도 같은 싸움을 벌인 거죠. 그게 군인들한테 빌미를 좀 가장 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근데 다행히 이제 아까 말한 1년에 헌법 개정 2번 했다 그랬죠. 6월 15일 날 개헌하고 11월 20일 또 개정했어요. 이제 그 4.19 학생들 그 죽인 사람들을 우리 법원은 참 그 정말 신사적이에요. 그 4.19 때 발포 명령 이런 책임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처벌 못하겠다고 버틴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저 아저씨는 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법원에 가면 다 영장도 기각시키고 뭐 다 풀어주고 법원이 뭐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구속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법원이 굉장히 좋아 보이겠죠.
근데 어쨌든 국민들 대다수는 그걸 안 하는데, 이 당시에도 법원에서는 헌법에 그런 규정도 없는데 왜 송부책을 하냐? 못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시 국회를 쳐들어갔죠. 그럼 헌법 다시 고쳐라. 그래, 한 번 더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개헌이 한 번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뭐 무능하고 부패하고 있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간이 워낙 짧았고, 자기들끼리 그 정권을 구성하는데, 내각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 지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 구성 완료 못했죠. 그 중소기업 장관이 뭐 이상한 뭐 박사, 저는 저도 아주 개인적으로 창조론을 지지하는 기독교인인데, 그거 이후로 해갖고 많이 장관이 못 되는 바람에 아직 조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혼란이 오래되는 사이에 그래도 할 일은 했어요. 경제개발 해야 되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수립한 게 아닙니다. 장면 내각 때 수립해 놓은 걸 박 대통령이 가져다가 실행에 옮긴 거죠. 그리고 요즘 말하는 평화통일론, 민주개혁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가장 또 핵심적인 게 노조활동이다. 노조활동이 완전히 자유화되어가지고 그 전교조, 선생님들 노동조합이 그때 생겼어요. 나중에 5.16 때 전부 이제 끌려가서 끝났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구와 그 말기였다. 근데 이걸 참 안 좋은 쪽으로는 보고 이제 이구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내각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입관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뭐 선입관, 어느 한쪽 면만 보고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상황에 그리고 또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렇게 결과 나왔는가, 이걸 분석하는 것이 역사 공부의 목적이지, 결과만 보고 이거만큼 망했잖아, 뭐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했는데 그것만 보고 이거하고 무능했다, 군인들은 그래서 나온 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5.16은 군사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우리가 다시 굳게 맹세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쿠데타다. 5월 16일 박정희 일파의 무력한 정권 찬탈. 이때 3박자가 있는데, 장면 총리는 여기